노인물리치료학에서 노인 복지제도와 노인물리치료에 대한 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노인복지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잘 관련된 것들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주거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기거를 한다는 뜻이겠고,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러면 의학적인 처치가 들어갈 수 있는, 의학적인 관리가 들어가는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가에서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복지시설도 있고, 여기 재가 노인 복지시설 그러면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거 목적에 따라서 이제 노인 주거 복지시설에는 목적에 따라서 양로시설, 양로원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노인 공동생활과정 또는 노인복지주택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어, 대략적인 정의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의에 대한 계획의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로시설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양로원을 얘기하는 거죠. 센터가 있고 입소를 한 상태로 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수용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부분을 양로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공동생활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정처럼 운영이 되는 가정처럼 주거 여건과 급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노인 공동생활 과정이라고 하고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노인들에게 주택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가족들이 같이 사는 거죠. 배우자랑 살 수 있는 거고 다른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인 의료복지니까 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심신장애, 질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 여러 가지 뭐 급식이라든가 요양 또는 치료를 지원해 주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과정 등 여러 가지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말 그대로 요양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기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처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 똑같이 요양이란 말이 들어갔지요.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받는 거를 이렇게 요양이라고 하는데, 노인 공동생활 과정처럼 이게 한꺼번에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가정생활처럼 영위가 되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복지관이에요. 복지관 또는 경로당처럼 뭐 시골이든 아파트든 간에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서 같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거를 경로당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노래교실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일단 복지관을 가게 되면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몸이 불편하건 불편하지 않건 모든 노인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교양이라든가 취미생활, 사회활동 참여 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룹으로 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룹으로 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고, 경로당은 말 그대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뭐 대화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거고, 종종 이제 노인 교실에서 어르신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충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지요. 재가 노인 복지시설, 여기 재가라고 하는 거는 집이에요. 집에서 사는 겁니다. 집에서 있으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해서 밖에를 나가는 거, 뭐 또 시설을 이용한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정 환경이 아닌 전체적인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편하거나 또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집에 있으면서 집으로 이런 서비스가 찾아오는 거지요. 네, 그래서 방문 요양, 집을 방문해서 하는 요양 서비스 또는 종종 주야간 보호 서비스, 주간 보호센터, 야간 보호센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기간 보호해 주는 서비스, 그리고 방문 목욕 그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몇 가지 그 활동들을 서포트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해 주는 거고, 주간 야간 보호 서비스는 뭐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유치원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유치원 그러면 어린 아동들을 그 주간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분들을 계속 집에서 케어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주간 보호센터를 보내서 환자분 옆에서 계속 있으면 가정 생활이 영위가 안 되겠죠. 누군가는 보호자들도 바깥 생활도 해야 되고 보호자들도 또 경제적인 거를 책임지기 위해서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또 매번 옆에서 보고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 주야간 보호 서비스로 잠깐 맡기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일부는 개인이 부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비용 처리를 개인이 부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단기간 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입소시켜서 일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 전부 다 국가 지원으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집에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그 노인 복지 시설에 물리치료사가 고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그리고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 많은 여러 가지 뭐 대부분에서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물리치료사가 이게 고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노인 요양시설 여기는 이제 물리치료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노인복지관에서도 이제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는 법률적으로 물리치료사 고용에 대한 게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신체 기능을 좋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요양시설에서 뭐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하기는 좀 어려운 시스템인 건 맞아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해준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비용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요양시설에서는 물리치료 서비스보다는 다른 쪽의 서비스가 더 필요해서 입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관여해서 신체 기능에 대한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거. 또 어떤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이 그 적절하게 신체 관리를 못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물리치료사가 요양보호사들을 교육을 해 주는 거죠. 어떻게 관리해 주어라. 물론 물리치료사가 직접 해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랑 접점에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 교육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물리치료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생활, 남이 도움이 필요한 생활에서 뭐 쪼금씩 떠듬떠듬 걷기도 하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뭐 필요하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가정으로 복귀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양원에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으로 복귀라고는 하지만 그런 비율은 아직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침상 단계라고 하는 거는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침대에서밖에 생활할 수 없는 분들, 침대 밖을 나오기 어려운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거동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걷기가 어렵고 해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단계 또는 떠듬떠듬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걸을 수 있는 단계로 구분해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가능한 한
상태가 많이 좋건 그렇지 않건 간에 가능한 한 본인께서 직접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상 단계에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본 능동적 움직임을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단계다라고 하면 휠체어 때문에 또 거동이 또 불편하지 않게 유지를 하는 거죠. 특히 어 침대에서 뭐 혼자서 잘 거동 안 넘어지고 잘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휠체어 앉는 자세 등등 여러 가지 고 단계에 맞춰서 해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보행기 단계는 걸을 수는 있는데 예 뭐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하여튼 뭐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서서 넘어지지 않고 걷게끔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보행 만들기, 또 거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등등 목적이 요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은 뭐 아까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물리치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물리치료 업무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도 해야 되고 요양원에 들어오신 환자분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기획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환자 보호자 상담 또는 요양보호사 특히 교육에 힘을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물리치료만 하면 참 편한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알기 바라고요. 그래서 뭐 치료사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상담자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 기획 행정가의 역할 등등 그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노인 복지 시설에서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뭐 주야간 보호센터, 뭐 주가보호센터, 야간 보호센터 또는 단기 보호센터 등에서는 요새는 이제 물리치료사를 많이 고용하는 추세예요. 물리치료사가 신체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뭐 1:1로 치료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입소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주로 1:1 치료가 이루어지지만 제가 복지시설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이게 1:1 치료보다는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전체적인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걸 운영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 요즘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긴 하지만 주로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치매 환자분들은 뭐 대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신체적인 문제를 한두 개 이상은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1:1 치료보다는 요렇게 여러 방면에서 이제 그룹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단기 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관리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설로 이렇게 들어와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주야간 보호센터보다는 쪼금은 더 심화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네, 물론 이제 운동 처방사라든가 체육 출신 그 전문가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있지만 물리치료사가 일하는 게 더 큰 이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신체 관리에 대한 측면이 좀 더 심화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들은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것들도 있지만 어떤 활동들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좀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건강 중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물리치료사가 하는 게 훨씬 더 큰 이점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그룹 활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환자 개개별로의 한 서비스가 또 가능하기도 하고 이 활동들이 각각의 어르신분들한테 이렇게 얼만큼 도움이 될지도 이제 판단이 또 가능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요약을 하게 되면 뭐 생활시설 그러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원,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등이 있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또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으로 나눠지고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있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방문요양 서비스, 뭐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도 있고,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도 있고, 학대 노인 전용 쉼터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물리치료사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법 중에 하나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거, 물리치료사랑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이거 관련해서 물리치료사의 고용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환자분들, 어르신들에 대한 평가를 간호사들이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평가하는 그 체계를 보면 대부분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의 혜택이 될 수 있는 분들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데 물리치료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물리치료사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령이라든가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해요. 또는 질병 때문에 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런 식의 사회보장 제도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노인 장기 요양법에서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많아지고 노인 질환들이 많아지면서 거동이 상당히 불편해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시스템은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해지고 훨씬 더 포괄적으로 되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국민건강보험 제도라고 하는 거는 전체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에 대한 진단, 입원, 치료, 뭐 재활 등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에서 제공되는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진찰을 보더라도 뭐 1,000원, 2,000원만 내고 나오지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를 뭐 돈을 조금만 들이고 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돈을 조금만 내지만 나머지를 건강보험 제도에서 커버를 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들이 돈을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비용을 그 건강보험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적게 내고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거는 노인 복지 서비스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부터 이렇게 노인 복지 서비스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복지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소득층 위주, 소득이 좀 적어서 이제 보건 의료 서비스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집중 지원했다라고 하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는 노인 장기 요양법에 근거해서 보편적으로 나이가 좀 많으시고 전체적으로 좀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분들은 또 이런 식의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전에는 이거는 간호사 출신 그 행정가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출신 행정가들이 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위주, 기존의 이런 복지 서비스가 지자체에서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라고 하면, 이거는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포괄적이고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00% 지원은 아니에요. 기존에는 100% 지원했죠. 왜? 저소득층 위주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걸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100% 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이게 보험 재정이 감당이 안 됩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비율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본인 부담도 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 국민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이 사람 중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자기는 이거를 좀 해주십사 하고 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거를 판단을 해서 이분은 필요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단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거를 다방면에서 정말로 이게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보험 급여가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고 의견서를 다 제출한 다음에 등급판정위원회, 등판이라고 하거든요. 등판위를 개최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요양급여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막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계적으로 좀 판별을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분한테는 적합한 서비스가 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0개의 서비스를 다 주는 게 필요한 건지, 10개 중에서 한두 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건지를 판단해 주는 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설급여, 이제 보험급여 중에서 이제 시설급여, 그러면 요양시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는 거를 시설급여라고 하고,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 등등에서 이런 시설 이용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재가급여, 이거는 집에 있으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보호, 뭐 단기보호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많이 공단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요. 장점은, 이거에 대한 장점은 가정에서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생활하고 있는 내가 친숙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일반 시설로 입소하게 되면 사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없지요. 그리고 단체 생활일 수밖에 없는데, 집에 있기 때문에 개인 중심의 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단점은 아무래도 시설이라든가 병원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는 어렵겠죠.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이거를 빠르게 대처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판정 결과, 이게 그래서 이분이 어떤 서비스가 정말 이런 서비스를 받을 만한 대상인지, 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급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1등급부터 해서 5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심한 거고요. 5등급이 비교적 덜 심한 겁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 지원을 위한 등급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몇 점인지 해서 등급 판정을 해서 등급마다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정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또 노인 복지용구 서비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조기 같은 거, 필요한 용구들을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크게 지원해주는 품목이 구입해야 되는 품목이 있고, 이렇게 대여해주는 품목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값이 좀 저렴한 경우는 구입 품목이 되겠고, 대여해주는 거는 값이 좀 나가는 것들. 휠체어도 싼 거는 뭐 2,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쓸만한 거는 몇백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동 욕조라든가 전동 침대 등. 그리고 여기 배회 감지기라고 하는 거는 치매 환자분들이 자꾸 집을 나가요.
보호자분들이 계속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잠깐 한눈판 사이에 집을 나가 버리면 그분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GPS 시스템을 달고 있는 목걸이 형태의, 예, 나가더라도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제 배열 감지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여해 주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죠. 대여해 주는 거는 공짜로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어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시설에서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또 요렇게 몇 명당 물리치료사 1 명, 뭐 2명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을 꼭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인원도 거기 뭐 100 명당 1 명.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물리치료사가 한두 명이 커버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 물리치료사가 있어야지만 건강 관련 또는 증상 관련 컨트롤이 좀 가능한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해 보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과 관련된 제도와 관련된 목적은 고령과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장기 요양 급여다. 뭐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결국은 노후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족이 부담을 좀 덜어주게 한 겁니다. 뭐 매일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일 주일에 한 몇 번 와서 활동들을 좀 도와주면 가족들 관리 부담이, 간병 부담이 훨씬 더 덜해집니다. 결국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이바지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랑 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회보장보험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부담해 주는, 국가가 관리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 그리고 노인 중심, 자, 수요자 중심의 보험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접하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방문 물리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해 주는 물리치료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가정 방문 물리치료, 방문 물리치료, 방문 제한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방문 물리치료는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이전부터 있긴 했었어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견하는 거죠. 방문 간호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간호사가 집으로 가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방문 간호인데, 방문 간호랑 마찬가지로 방문 물리치료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또 인제 질환별로 해서 또 질환 단체에서 그거를 또 제공해 주는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랑 같이 연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척수 손상 환자분들을 위한 방문 물리치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도입을 넘어서 지금 막 정착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이제 물리치료사가 보건소, 방문 보건 사업팀에 소속이 돼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물리치료를 해 주러 직접 방문해 주는 거예요. 자, 물론 집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서비스가 얼마나 적극적이겠어요. 뭐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의 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주고 있는 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방문 물리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뭐 오래전부터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노인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특히 뭐 도심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약간 뭐 변두리로 뭐 농촌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의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도 도심 내에서도 방문 간호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방문 물리치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발전될 수밖에 없고 좀 더 체계화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 순위는 이제 기초생활수급 보장 수급자라고 하는 건 저소득층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순위별로 해서 4 순위까지 건강위험군 뭐 해서 4 순위까지 지역사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중심 의료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물리치료 뭐 재활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이 지역사회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지역사회 재활을 하니까 훨씬 더 의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병원을 가서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만큼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가 올라갔는데 이 지역사회에서 미리 관리를 해 주니까 훨씬 더 의료비가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그 관리 효율상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훨씬 더 이점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찾아가는 서비스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지역 내에서 관리해 주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가 구축이 되고 있고 실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자, 그 시설 여태까지는 그 시설 중심으로 재활을 했죠. 병원 뭐 센터로 입소시키거나 병원으로 데려와서 요양원에 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 명, 2 명에게 건강 관리에 대한 거를 중점을 맞추는 거는 도움이 돼요. 예, 1대1 치료, 1대1 관리가 가능하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을 현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거잖아요. 가정으로의 복귀라고 하는 게 집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어야 되고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훨씬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동이 불편하고 내가 어려움이 많으면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때때로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 자, 그러면 뭐 치료하고 관리해 주는 게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다시 말해서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도 필요한 거고 도움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설 중심보다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상당히 지역사회 참여를 많이 유지를 하고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통합적인 목적에 다면적인 접근이 훨씬 더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시설에서는 전문가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의사, 뭐 간호사, 의료 전문가들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지역사회에서는 뭐 환자 본인, 어르신 본인, 가족 또는 지역사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울려서 같이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을 보면 공공 분야가 있고 민간 분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해줘야 될 거,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국립재활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 등등이 있는 거고 민간 부문에서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는 생활가정, 뭐 장애인 체육시설 등등등등 학교까지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가 잘 협조적으로 가야지만 통합적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겠죠. 여기에는 뭐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기능 증진. 자, 뭐 요통교실 또는 통증 관리. 요통교실이 뭐냐면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고 집에서 해야 될 건 뭐고 또는 허리가 아프기 전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건 포괄적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학교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 그 큰 병원에서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요통 예방에 효과적이더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뇌졸중 예방 교실이라든가 또는 넘어지지 않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미 장애가 있거나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 특히 뭐 뇌졸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ADL 훈련 교실 등등 운동 프로그램, 어떻게 혼자 운동할 건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 가정 방문 물리치료라고 하는 거는 가정 방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인 거고요. 대개 이제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고, 뭐 커다랗게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한 큰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사업에서는 이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에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기능 증진 프로그램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실제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병원에 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보면 일반 병동에서 보면 급성기 아프자마자 얼마 안 된 거지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뇌졸중이 있거나 크게 문제가 생기면 응급실로 또는 이제 병원을 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각과에서 다 설명을 하고 검사를 하죠. 그러고 나서 물리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환자실에서부터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행이 될 수도 있고, 물리치료실까지 내려오기 어려운 분들은 병동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제 물리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내려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전문적인 물리치료 기법들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병원에 들어온 다음에 환자분들이 기능적 재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치료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급성기 노인 물리치료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 되게 이제 어르신들이 안 움직여요. 근데 거기다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들어왔는데 잘 움직이겠냐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일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병 때문에 생긴 문제도 있고 안 움직여서 생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꾸 움직이게. 다시 말해서 비활동성 증후군, 안 움직여 생긴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고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는 그런 폐해를 막아주는 게 일단은 중요한 목적이고,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고 가능한 한 빨리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가 굉장히 물리치료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제 동기부여. 가뜩이나 움직이기 싫어하는데 병이 있으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떨어지지요. 그리고 보호자를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환자분이 오게 되면 치료사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입원 왔다고 치더라도 하루 종일 물리치료 받나요? 우리가 한 명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치료하지 않잖아요. 기껏 해봐야 30분이에요. 나머지는 다른 걸 하거나 병동에 그냥 누워 있거나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의 의욕도 중요하지만 보호자분들이 자꾸 환자분들을 관리해 주고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보호자 교육을 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일어나고 가능한 한 빨리 거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프다고 해서 그냥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기, 조금 급성기는 벗어났어요, 회복기.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물리치료를 해야 됩니다. 빡시게 운동시켜야 돼요. 빡시게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활병원, 재활요양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좀 더 잘 거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처음처럼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을 수 있고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뭐 뇌졸중이 있으니까 마비가 생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경학적인 게 회복이 되면서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자꾸 움직일 수 있도록 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고 누워 있는 것보다 앉는 게 더 좋고요.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서 있는 것보다 걷는 게 더 좋은 것이요. 그래서 움직임 활성화, 또 안정성 훈련, 균형 또는 ADL 훈련 등등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최종 목적은 결국은 퇴원해서 집으로 복귀시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집에서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끔 되면 집으로 나가겠지요. 그래서 훈련, 네, 우리가 이제 치료할 때 가정 생활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관련된 동작들을 연습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집에서 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또 옷 입고 밥 먹고 그런 게 ADL이잖아요. ADL. 일상생활 활동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훈련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보행 훈련 되게 중요하죠. 또 휴직이 이제 뭐 그 상태가 안정화되면서 이제 계속 증상이 유지가 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생활과 함께 기능 유지 계속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뭐 뇌졸중 환자분들이 급격히 좋아지는 시기가 처음에 6 개월까지라고 봐요. 이때는 신경학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회복이 됩니다. 대개 12 개월, 1 년까지 신경학적인 회복이 된다라고 보고 1년 이후부터는 신경학적인 회복은 어느 정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시기입니다. 1년 뒤에는 계속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못하는 거를 할 수 있지요. 이거를 다른 말로 "기능적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생활 개념으로 가야 돼요. 결국은 요양병원을 퇴원해서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게 생활 영역으로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걷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집에 가게 되면 뭐 마트라도 가려고 그러면 편의점 가려고 그러면 뭐 물건 사 갖고 들고 오는 것도 해야 되고 또 핸드폰 들고 뭐 통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등등 이런 식의 생활 영역의 활동들을 많이 훈련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는 거지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 또는 수단적인 활동, 뭐 수단적인 활동 그러면 우리가 자고 먹고 화장실 가고 옷 입고 치장하고 그런 이 기본적인 활동이고 또 뭐 서점에 가서 뭐 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은행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뽑는 거 뭐 그런 거 이런 게 전부 다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수단적인 일상생활 동작, 활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뭐 레크레이션 활동들,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주면 좋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필요하다면 복지용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복지용구는 뭐 다른 말로 보조기라고 보면 됩니다. 남아 있는 기능을 통해서 최대한 거동하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 복지용구를 써 주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이제 생활 단계에서의 움직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차피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처럼 똑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불편감 없이 다른 사람 도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잘 활동할 수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인제 의료 중심에서 이제 생활 중심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이렇게 목적을 잡고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물리치료사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급성기 물리치료는 대부분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입원한 사람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일어설 수 있게 가능한 한 빨리 거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 그래서 동기부여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 병이 있은 다음에 그 마인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큰 병, 중병이 생기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막 생각하면서 의욕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을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정기적으로 보호자 교육을 해 주는 거, 보호자가 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회복기에서는 급성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치료를 해 줘야 되는 시기 그래서 잘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되게 중요하겠죠. 보행 훈련 또는 이제 움직임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유지기가 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 중심의 치료로, 여태까지는 치료사가 굉장히 치료 중심으로 해서 했다라고 하면 생활 중심으로 이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치료를 쪼끔 더 다르게 고안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복지 용구, 보조기 같은 거를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건. 그건 누가 판단해 줘야 되죠? 이제 물리치료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그래서 향후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가 아주 각광을 받을 겁니다. 왜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옵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는 병원에서 치료해 주고 그런 방식에서 탈피해서 가정에서 좀 편안한 환경에서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요구를 반영해서 지역사회에서 관리해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노인성 질환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시설로 이거를 입소해서 관리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다양한 복지시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택에 집에서 있으면서 그런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렇게 관리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사회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겠죠. 집에 있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필요하면 요양 서비스, 돌봄 서비스도 받고 이런 거를 계속 연계시키면 굉장히 좋은 복지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본인들은 너무 편하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방문 물리치료가 굉장히 확대가 될 거고요. 특히 방문 의료 확대, 그리고 방문 재활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는 많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반대한 거는 이제 의사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치료 관리 서비스가 병원이 아닌 다른 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상주할 수 있고 또 문제에 대한 거를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편해요. 편해요. 근데 사실은 방문 제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취약한 측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빨리 인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은 이런 반대, 지금도 뭐 물론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반대에 앞서 우리 이 사회가 당면한 이슈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인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워낙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전문 병원에서의 서비스는 단지 음 병원에서 그 관리해 주면서 치료하고 간호하고 하는 거죠. 또 집에서는 제가 서비스를 받고 나머지들은 일부 그 제가 서비스 외에는 전부 다 보호자, 가족들이 이거를 담당해 주고 있는 거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시스템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가족들의 그 관리 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재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 요양이라든가 방문 간호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ADL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를 낮출 수가 있고 개인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게 센터에 입소하는 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다. 이거는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대신에 집에서 할 수 있으면 가족과의 소통도 계속할 수 있는 거고 너무 편하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노인들의 요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대적으로 가정 방문 물리치료 시스템이 정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알 수 있으면 오히려 물리치료사의 역량과 역할이 또는 분야가 너무 넓어지게 되는 거지요. 지금처럼 병원에서만 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저기 특히 도심지보다는 저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식의 서비스 회사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물리치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래서 지역사회 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 저 돌봄뿐만 아니라
병원 복지 시스템에 대한 거를 다 포괄적으로 하는 거를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주거와 주거를 해결해 주고 건강, 요양, 돌봄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를 다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해 주는 게 커뮤니티 케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